네, 안녕하세요. 멜론 마스크입니다. 오늘 메인 페이지 그림 보시면 느낌 오시죠? 유명하신 분이죠. 조던 김장섭 씨의 내일의 부라는 책입니다. 여기 나왔죠.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천기 누설급 부자 매뉴얼. 네, 오늘도 좀 주식 관련된 얘기 해보겠습니다. 제가 어제 올렸죠. 어제 영상에서 주식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말씀드린다. 절대 망하지 않는 투자 방법. 주식으로 부자 될 생각을 버려라. 3편입니다. 말씀드리지만 저의 주식 영상을 들으신 분들은, 말 그대로 절대 망하지 않는 투자입니다. 이걸로 돈을 벌겠다. 이걸로 떼부자가 되겠다. 라고 하신 분들은 지금 나가주세요. 근데 나는 손해는 절대 안 보고 정말 용돈만 벌겠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이런 생각으로 주식 시작하시는 분 엄청 많다고 하는데, 난 정말 용돈만 벌 욕심. 제가 1, 2편에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지금 은행 예금하면은 2%인데 1년에 2%예요 1년에 2%인데 나는 월에 4%만 벌겠다, 아니면 일주일에 4%만 벌겠다 하고 저랑 약속하실 수 있을 분들만 제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말은 못해. 한 달에 4%로 합시다. 그게 적당하게, 한 달 동안 지켜보면 사실 기회가 많이 나타나거든요. 한 달에 4% 버실 분들. 그러니까 내가 1,000만 원이랑 뭉칫돈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100만 원이면 4%면 너무 적죠. 4만 원 벌려고 이제 1,000만 원 정도는 시드머니가 좀 있어야죠. 1,000만 원을 은행에 그냥 넣어놓으면 아무 짓도 안 하고 은행에 고이 모셔놓으면은 1년 지나면 20만 원. 그것도 수수료 다 떼고 20만 원 안 되죠. 근데 주식으로 한 달 1,000만 원 가지고 있는데 똑같은 돈인데 굴려서 한 달에 제가 장담하는데, 한 달에 제가 40만 원, 4%. 40만 원은 한 달마다 용돈이죠, 정말. 벌어들이게 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제 영상을 들으시면. 정말로. 그러실 분들만 남으셔서 계속 들으시면 됩니다. 아니신 분들은 지금 빨리 나가세요. 이게 손절하는 겁니다. 손절. 저한테 빨리 손절하시면 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을 총 오늘 4개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 전략입니다. 아까 내일의 부 저자시죠? 모자이크 처리가 돼서 얼굴이 몹시 잘생겼거나 아니면 아니시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하여튼 이분 근데 마인드는 딱 맞는 것 같아요. 사실 이분의 전략은, 첫 번째 전략은 1등 주식에 투자해라. 시가총액, 전 세계 시가총액 1등에만 무조건 투자하는 전략이에요. 무조건 1등에 몰빵하는 거. 수익률이 연 30%라고 그랬나? 하여튼 하나만 몰빵해도 대단하다. 지금 1등이 아마 마이크로소프트고 2등이 아마 원래 애플이었는데 저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1등이 마이크로소프트, 2등이 애플, 그 다음에 3등이 아마존인데, 2편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아마존 판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에 올인해라 라는 건데, 사실 쉽지 않죠. 그래서 저의 전략은, 그리고 심심해요. 이 전략 심심하기 때문에, 심심하기도 하고, 사실 이분이 말하는 그 매뉴얼들을 하기 위해서는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분은 그러니까 공황이라고 하면 좀 오버인가고, 리세션, 그러니까 경기 불황. 우리 코로나로 해서 어찌됐든 경기가 약간 침체돼 있잖아요. 불황. 그러니까 주가가 폭락하는, 완벽하게 모든 사람의 기업이 도산하고까지 가면 공황인데,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우리 아직 도산한 데는 없잖아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삶이 좀 어려워져. 경기가 어려워져. 이런 거 하고, 그러니까 주식이 폭락하면 망하잖아요. 내가 아무리 1등 기업을 가지고 있더라도 마이크로소프트를 확 폭락한다 이거죠. 그러면 사실 거기에 개미들이 한 100만 원이 나왔다 하면은 좀 마음 아프겠지만, 반토막 나와도 50만 원 나갔잖아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 10억을 내놨어. 근데 5억 됐다라고 하면은 미치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를 미리 감지하고 1등 주식에 올인했더라도 그걸 미리 감지해서 빨리 빼내는 거, 빨리 현금화 시키는 게, 50% 하기 전에 현금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50%가 떨어졌을 때 조금씩 다시 사는 전략.
그러면은 정말 얌체 같지만 엄청나게 이미 수익을 챙기고 다시 저가를 또 매입하고, 이 마켓 타이밍만 정확히 알아낸다고 하면, 그래서 내일의 부라는 책에, 그리고 유튜브 영상에도 좀 나와요. 근데 유튜브 영상만 들어서는 약간 머릿속에 잘 안 그려져요. 왜냐하면 이게 숫자가 들어있기 때문에. 저 내일의 부라는 책도 봤는데 그 책 보면 매뉴얼이 좀 잘 써 있거든요. 그래서 그 책을 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분이 개인적으로 분석한 거예요. 이분 스스로 얘기해요. 유튜브에서 내가 그냥 그 자기 스스로 평균치를 낸 거지, 사실 과학적으로 검증은 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100% 맞는 근데 논리상은 맞는데 그 조짐을 미리 파악하는 게 쉽지 않다라고 하기 때문에 저는 조심스럽게 세계, 그러니까 저는 1, 2, 3등 주식 투자라 해놓고 지금 현재 시가총액 3위인 아마존, 제가 2편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보냐, investing.com에 들어가셔가지고 무조건 5년을 보세요. 무조건 5년에서 가장 저점 수준에서 사는, 이제까지 그때가 오면은 살 때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5년 너무 옛날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6달을 굳이 보여드리는 것은, 저기 보시면은 2020년 3월에 최저가 찍었죠. 이때는 사실은 코로나라는 특별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굳이 6개월 6달을 거슬러 올라가서 2019년 10월 25일 날은 별다른 이슈도 없는데 뭐 찍었죠? 1718, 1718달러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넘버 3, 그러니까 1, 2, 3등, 넘버 1, 넘버 2, 넘버 3, 현재로 따지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주식에 대해서 투자해라. MM 써있는데 이건 누구죠? 멜론 마스크, 접니다. 적당히 사서 적당히 팔아라.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6개월치 보여드렸는데 3등 넘버 3 주식에 투자를 했다. 아마존 넘버 3, 넘버 1, 넘버 2, 넘버 3 3개 고루 투자하면은 망할 리 없잖아요. 솔직히 적당한 가격만 찾아내면, 그때 뭐가 적당하냐, 사실 뭐 밸류 측정하고 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너무 많은 그 심리학이 나와요. 너무 많은 선택지가 있으면은 선택을 못 해요. 예를 들어서 이 일화가 되게 웃긴데, 가성길을 걷다가 근데 백은 할 수 없어요. 가장 사과를 키우는 가장 탐스러운 사과를 하나 딸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해요. 그러면 처음에 어떻게 될까요? 아직 100m 길이라 그러면은 1m, 2m 딱 걸었을 때 좀 괜찮은 애가 있어요, 사과가. 그러면 딸까요? 안 따죠. 사람들은 조금 더 가면은 괜찮은 애가 있을 텐데. 근데 이제 50m부터 좀 슬슬 불안해지죠. 아까도 괜찮았었는데 하다가 80m부터 마음이 급해져요. 아까 그 사과가 최고였는데. 그래서 80m에 딴다고 쳐요. 근데 99m에 최고가 나타났어요. 근데 99m, 80m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여주는 게 뭐죠? 그 100m를 쭉 보여주는 게 investing.com의 지수입니다. 너무 많은 선택지가, 그 100m에 있는 100개의 사과, 1m마다 사과가 하나 있다 그러면 100개의 사과가 딱 하나 다 있다면 어떻게 선택할 수 있을까? 너무 많잖아요. 100개면 선택이 그나마 나. 근데 1000개, 10,000개야. 그렇잖아요. 우리가 수많은 뉴스가 나오잖아요. 하다못해 뉴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유튜브만 해도 삼성전자 사라 마라. 찬반, 거의 무슨, 이것은 선거죠. 선거운동. 1번 후보가 나왔다, 2번 후보가 나왔다. 사실 거기서 거긴데. 게다가 선택지도 너무 많이 나오죠. 3번, 기호 5번, 6번 나오니까 선택하기 더 어렵잖아요. 1번, 2번 나오면 선택하기 더 쉬울 수 있어요. 이런 거죠. 그래서 일단은 그 결론은 5년 그래프를 보고 1년 그래프를 보면 바보가 아닌 이상 5년 내에 거의 최저가면은 할만하다. 5년 엄청 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너무 머니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019년 아까 10월에 제가 1718에 도래를 했어요. 근데 지금 어제가는 너무 제가 급등했으니까 뺄게요. 2020년 1월 달에 딱 봐서 자기가 적당히, 이게 맥스 오른지 잘 모를 거 아니에요. 1910
팔았다라고 하면 무려 수익률 11%를 나왔고, 언제죠? 3개월 만에 수익을 얻었어요. 이건 어떻게 할 수 11%. 11%. 중간에도 11%가 아니고 5%만 먹었으면 그 먹을 일도 있었어요. 근데 1등 넘버 3 주식이기 때문에 5%로 빠지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 전략 하나. 근데 이건 마음이 편한 전략이에요. 왜? 적당히 5년 그래프를 보고 1년 그래프 보고 적당히 싼 수준을 본인이 판단해야 돼요. 그걸 샀다라고 하면 마음 편히, 만약에 적당히 안 올랐다 그럼 놔두면 돼요. 왜? 언젠가 오를 거니까. 무조건 오르게 돼 있어요. 왜냐면 최고의 기업이니까. 최고의 인재들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두 번째 전략 들어갑니다. 두 번째 전략은 똑같아요. 1, 2, 3등 전략에 투자하는데, 장기 투자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장기 투자 언제 하냐? 그럼 똑같습니다. 아마존을 딱 봤을 때, 아까 제가 했지만, 5년 무조건 그래프를 들어가서, 5년 내 2018년도에 한번 기회 왔어요. 아까 제가 말했을 때 2018년도 최근에 가장 가까운데 저점 보면은 1501, 1501달러가 딱 됐을 때, 우리 돈으로 1000원, 환율 1000원 가나면 150만 원에 왔었을 때 사면은, 이거는 정말 그냥 죽은 거죠. 박앤세일, 대박앤세일이 산 거기 때문에 무조건 장기 투자하십시오. 이거는 수익률 만빵입니다. 물론 팔아도 돼요. 근데 너무 아깝잖아요. 만약에 진짜 2018년 11월에 주었어요. 1501에 주워 담아서, 어제 날짜로 계산해 볼게요. 어제 날짜가 2043달러까지 갔는데 수익률 어떻게 됐죠? 무려 36%. 36%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1억 가치를 샀으면 3억 6천이 된 거예요. 어제. 기준은 언제 됐죠? 19년 11월, 20년 1년 반도 안 됐죠. 1년 반도 안 돼서 1억이 3억 6천만 원이 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1년 반도 안 됐어요. 1.5년. 이게 1등, 세계 1, 2, 3등 주식의 무시함입니다. 그거를 매일 지켜만 봐도, 사실 1번, 2번 전략만 잘해도, 그래서 조던이 약간, 조던 이브 말이 맞기도 해요. 왜? 정말 1등 주식만 이런 식으로 잘 사면, 근데 이게 단점이 있죠. 이런 코로나 사태 되면 팍 폭락한다 그죠. 근데 폭락해도 회복해요. 그렇기 때문에 참으면 되는데, 그걸 미리 알아서 현금을 보유하고, 가장 비쌌을 때 하고, 이렇게 엄청 떨어졌을 때 그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는 방법을 조단이 내일에 보여서 공개합니다. 그러면은 뭐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할 필요 없이 수익을 또 챙기고 가장 저가에 또 사고, 이게 최고의 부를 더 늘리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쉽지가 않은데 그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좀 한국의 워런 버핏이라고 이제 닉네임 붙여드렸지만, 메리츠의 조니 대표 세 번째 전략 나옵니다. 조니 대표가 이제 입에 닳도록 맨날 얘기하는 게, 마켓 타이밍은 없다. 주식은 파는 게 아니고 사는 것이다.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전 이 말 처음 들었을 때. 주식은 맨날 주위에서 망했다. 그런 소리 많이 들고, 주식 너 그거 샀냐? 했다. 뭐 폭망했다.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하지 마. 라고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하여튼 한국에 긍정적인 영향 많이 주신 분이죠. 이제 저의 전략은 이렇습니다. 이게 조니 대표의 전략이고, 이건 맞아요. 근데 좋은 기업이 정말 쌀 때 사서 최소 몇 달을 가지고 있어라. 장기 투자도 해도 돼요. 정말 싸서 살 때 최소 몇 달을 가지고 있어라. 근데 저는 사실 이렇게 아까 전략, 이제 보통은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라고 하는데, 저는 아까 두 번째 전략에서 써먹을 건데, 어떤 거냐면은, 배꼽에서 사서, 젖가슴에서 팔아라. 아까 말했죠. 오프닝에 말씀드렸지만, 부자 될 생각을 버리십시오. 용돈 버실 전략으로 이걸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지금 성공하고 있는데, 현대자동차 정말
저 85,000원대 샀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아시겠지만 97,000원 됐죠. 이미 수익률이 10 몇 프로야? 15%? 15% 정도 됐고 계속 놔둘 겁니다. 그러니까 와, 저때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저도 이제 일개 사람인지라 저때 더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때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많이 배우죠. 와, 조니 대표 말이 진짜 맞았구나. 박앤셀 기간에서 그냥 사놔라. 우리가 절대 망하지 않는 기업들이라 생각하는 기업들이 한국에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을 거예요. 제가 굳이 말하지 않을게요. 그 말하지, 저도 현대자동차를 왜 샀냐면, 현대자동차 저는 저번 영상에 말씀드렸지만 비전이 높다고는 보지 않아요. 근데 제가 5년 내에 망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확신은 있어요. 최소. 그 한국 경제가 흔들리거든요. 이 그래프 보면은 사실은 지금 97,000원, 오늘 97,000원 갔는데 97,100원에서도 살만해요. 여기서도 푹 들어갈만 해요. 다만 두려운 거죠. 근데 지금 제가 13% 수익 얻었다 그랬잖아요. 13%에서 이게 모든,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도 그래프 보이시죠? 계속 오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언제 들어가냐? 다시 한번 조금 내리는 시점이 올 겁니다. 그때 좀 더 싸게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좀 자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보이시죠? 11만 원 선. 2019년, 그러니까 1년 전이죠. 제뉴얼이. 1년 전의 수준까지는 간다고 봐요. 제가 14만 원까지는 절대 안 보고, 왜냐하면 16년에도 13만 원 했어요. 그때까지는 절대 안 갑니다. 물론 의도적으로 올릴 수는 있겠죠. 한번 폭발할 수 있어요. 그 정도까지는 제가 그래도 11만 원까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회복할 수 있다 라고 봐요. 그래서 11만 원 정도에서 팔을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게 제가 최소 몇 달이 이겁니다. 좋은 기업에. 물론 11만 원 초과해가지고 그거는 제 영역이 아니에요. 그거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언젠가는 또 폭락하기 때문에 그 폭락을 또 견딜 자신은 없어요. 근데 저가인 건 확실하다. 그리고 최소 5년에 가장 최저가이기도 했고, 원래 65,000원인가 간 거 아세요? 그때 솔직히 현대자동차가 솔직히 그때 지금 돌이켜보면 4만 원, 5만 원 갈 거라고 생각하는 게 웃긴 것 같아요. 아무리 현대차가 지금 차가 안 팔린다 그래도 그 정도 갈 수가 없어요. 물론 갈 수 있겠지만 그 정도를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현대자동차 비슷한 기업들이 있을 거고, 생각보다 이렇게 investing.com을 꼭 참조하세요. 보시면은 근데 여러분이 생각했던 기업들 중에 5년치를 보면 생각보다 좋지 않은 기업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S-오일 같은 게 저는 정말 좋은 기업으로 생각했었는데 5년 그래프를 보면은 변동폭이 엄청 크고 지금 그렇게 저가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참조로. 그래서 확실하다. 나는 현대자동차는 확실하게 5년 대비 최하점이기 때문에 무조건 간다 라고 했는데 현재까지는 성공했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괜찮아요. 네.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네 번째 전략은 약간 이게 1, 2, 3번 전략은 사실은 1등 세계 넘버 3까지 투자하고 한국에서도 뭐 좋은 기업에 투자하는 전략이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이고, 절대 손해 보지 않는 방식입니다. 정말. 그리고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전략이에요. 사실은 그냥 뭐 다른 기업들 종목들이 그냥 심심해서 보는 거지. 그냥 사실 뭐 CJ 엄청 오르고 그러잖아요. 뭐 한진칼 엄청 오르고 그러잖아요. 그거 욕심, 저도 이제 계속 맨날 보다 보니까 욕심 생기더라고요. 눈이 뒤집힐 때가 있어요. 와, 미쳤네. 이건 20% 하루에 오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두 번째 영상 때 그거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네요. 마음으로 시작해서 마음으로 끝난다. 맞는 것 같아요. 마음가짐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무조건 그건 지킨다. 올팔내사. 오를 때 팔고 내릴 때 산다. 그러니까 빨간색 때는 파는 거예요. 그다음 파란색 때는 무조건 산다. 근데 이거 예외는 있어요. 어떤 예외가 있냐? 아까 5년 그래프에서 1, 2, 3등 기업,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애플은 빨간색일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원칙을 지킨다고.
빨간색인데 5년 그래프상 그래도 이건 너무 싸. 물론 내일 후회할 수도 있지만, 야, 5년 대비 여기는 진짜 저점에 가깝다라고 본인이 판단하면 그거는 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넘버 세계에서 1, 2, 3이라니까. 세계에서 1, 2, 3을 왜 제가 1번, 2번 전략을 말씀드리면 1번, 2번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세계 모든 자금들이 거기로 몰려듭니다. 영어 못하는 사람도 사잖아요. 그래서 변동폭이 크고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미들이 오히려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엄청납니다. 사실 1, 2번 전략 가장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전략. 정말 마음 편한 전략.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3개만 그냥 맨날 확인하고 떨어지면 사고 그 다음 쪽 적당히 오르면 팔고 이것만 반복해요. 그래서 정말 싸게 샀다 그러면 그거는 오래 보유하고 계시고 진심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근데 네 번째 전략이 제가 마지막 전략인데 제가 말씀드린 전략 중에 가장 위험한 전략입니다. 어떤 전략이냐, 좋은 기업이었는데 지금 어려워. 내일 모레 파산한대. 근데 좋은 기업이, 여기 단서 조건 좋은 기업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엄청 땅을 치고 후회하는 게, 저번 2편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CGV 엄청 좋게 봤거든요. 왜 좋게 봤냐, 저번 주에 1,700원이었어요. 17,000원. 지금 23,000원인가 올랐어요. 23%인가? 23% 말이 23%지. 뭐 사실 1억 내놨으면 2,300만원 3일 만에 벌었어요. 3일 만에. 그래서 제가 이걸 정말 주위에 엄청 떠벌리고 다녔거든요. CGV, 이 그래프 보이시잖아요? 과거에 5년 그래프 보면은 7만원까지 갔어요. 더 높았죠? 2016년도에 12만원 갔잖아요. 뭐 거기까지 안 가고 7만원 저 회복 못한다고 봐요. 근데 최소 17,000원에서 높게는 3만원? 높게는 4만원까지는 회복한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아니 뭐 그렇게까지 안 가도 25,000원, 3만원까지는 정말 간다고 봤어요. 정말. 근데 이거는 뚝심 필요하다. 왜냐면 TGV가 넘어간다는 얘기도 있고, 근데 쉽게 안 망하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는 코로나 좀 안정되면 다 영화 보러 갈 거예요. 그때 급상승합니다. 그때 버티면은 대박한데 지금 너무 올랐어요. 보세요. 와, 이건 미친 듯이 올라가지고 이건 불안해. 이거는 여기서 이제 마음 관리를 해야 돼요. 사실은 이건 정말 이슈가 없어서 이 정도 오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저도 매일 오늘 이번 주는 아침마다 후회하고 땅을 치고 어제 들어갔어야 되는데 하지만 이거는 제가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나의 영역이 아니다. 내가 1억 투자해서 2,300만 원 벌어야겠다는 게 꼭 이건 부자가 된 건 아니지만, 이게 사실 부자가 되고 싶은 욕심이잖아요. 제가 그 욕심 내려놓으라 그랬잖아요. 이게 마음 다스림입니다. 이게 나의 영역이 아니다. 이거는 나의 의사결정의 영역을 넘어선 거예요. 신의 영역이다. 애초에 CGV는 2003 이 정도 오르는 것은 나의 영역이, 지금은 뭐 누군가 장난을 치고 있고 거대 자본들이 끌어올리기 위해서 우리같이 기미들을 불나방처럼 끌어들이기 위해서, 심지어 저도 이러는데 사실 조금 생각 바뀌었으면 샀을 거예요. 내일 솔직히 4%만 하고 난 빠질 거야 라고 하는 사람 많을 거예요. 또 내일 아침 후회할 수도 있어요. 내일 솔직히 25,000 갈 수 있고 또 다음 주까지 진짜 3만원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진짜 땅을 치고 후회하겠죠. 17,000원도 안 샀던 거예요. 근데 사실 17,000원 때 이미 사놨으면은 지금 뭐야. 근데 사실 제 부자의 그릇이 못해서 이미 한 하루에 7% 올랐을 때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크게 후회할 일은 아닌데 좀 아깝긴 한데 뭐 그래요. 근데 이제 이건 CGV는 좋은 기업이었는데 지금 상황이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 기사가 나왔어요. 엑슨모빌. 미국 석유 기업이거든요. 근데 보이시나요? 23시간 전에 휘청된 석유업계. 근데 엑슨모빌 상당히 좋은 기업이거든요. 정유 회사 사실
쉽게 안 망해요. 근데 어떻게 됐냐? 5년치 보겠습니다. 오, 장난 아니죠? 뭐하고 오버랩 되나요? 앞에 현대자동차가 오버랩 되죠. 얼마까지 내려갔습니까? 37달러까지 내려갔어요. 우리 돈은 37,000원이죠. 근데 지금 44만 53천원까지 갔어요. 사실 이거 저 샀습니다. 도산 안에 엄청 많이 말았어요. 근데 사실 회사 하나가 망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뭐 구조조정 파산 신청한다라고 하는 거 말 많잖아요. 회사 하나 망하는 거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지지부진해서 몇 년 걸립니다. 구조조정하고 정부에 지금 자금 요청하고 구조조정 인원들 자르고 인력 해고하고 엄청난 절차를 거쳐요. 회사 자구치가 말하죠. 그러니까 사실 CEO들이 웬만해서는 그 사람들도 여러분 직장인들 많으시죠. 여러분 직장이 망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엄청난 노력을 할 겁니다. 인원 자르고 그렇잖아요. 그 자부지구 뭐 원가 절감하고 쉽게 안 망합니다. 근데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그때도 웃기게 지금 쌍용자동차는 진짜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는데 쌍용자동차는 정말 어떤 그 댓글이 있더라고요. 아직도 안 망했어? 라고 하는데 그 쌍용자동차도 지금 주가가 오락가락 하거든요. 근데 저는 엑스모빌은 지금 안 좋을 뿐이지 회복한다에 한 표고, 만약에 진짜로 쌍용자동차처럼 도산할 위기에 처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아주 저평가가 됐어요. 근데 그 단계 아니거든요. 지금 어렵다라는 거지. 이거 지금 엄청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는 뭐 사실 언제 나올 거냐, 사실 저는 소개업계가 어렵기 때문에 저기 70달러? 80달러까지 회복되리를 안 봅니다. 그건 최고의 전성기 때고 60달러, 55 정도만 돼도 그러면 단순 계산해 보겠습니다. 40에서 55 몇 프로 수익이죠? 이해가 되셨죠? 이런 기업들이 수두룩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기사 캡처를 안 했는데 워런 버핏이 미 항공업계에 나는 처수를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지분을 팔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팔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났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한 20%는 가지고 있다가 10%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정말 일본 똑똑한 것 같아요. 무려 그래도 10%를 가지고 있다. 그렇죠. 그걸 딱 기사를 보고 모든 사람들이 그 미국 항공 주가가 폭락했거든요. 유나이티드 항공, 델타 항공, 에어라인, 그 다음 보잉 다 폭락했어요. 망할까요? 쉽게 안 망합니다. 그때가 살 기회예요. 정말 쉽게 안 망해요. 워런 버핏 10% 가지고 있어요. 오히려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워런 버핏이 그걸 한꺼번에 손절매 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손해 보니까 10%를 남겨놨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원래 거대 자본들이 그렇게 정리를 하면 사람이 쫙 빠지죠. 그때 워런 버핏이 다시 살 거예요. 우회적으로 살 겁니다. 진짜요. 완전 빠졌을 때 다시 사놓습니다. 저가로. 똑같은 논리잖아요. 아까 그러니까 거대 자본들은 자본 가지고 장난칠 수 있잖아요. 아까 조던이 그러니까 개미로서 폭락할 거를 시장의 폭락을 예측한 거죠. 예측을 하고 미리 현금화 시키고 팔고 정말 저가 때 다시 사는 것처럼. 근데 거대 자본들은 그런 장난을 스스로 시장을 리딩할 수 있다, 유도할 수 있다는 거죠. 마음 아픈 일이지만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엑스모빌도 정말 긍정적인 것 같고, 저는 항공은 저는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지금 많이 빠졌고 빨리 회복하지 못한다 그래도 요동은 칠 거고, 저의 목표치 뭐라고 했죠? 4%. 4%는 지금 들어가면 이 엑스모빌은 제가 장담하는데 2, 3주 내에 제가 목표치든 그냥 껌같이 달성하고요. 뭐 2배까지는 아니어도 한 30% 정도, 40% 정도까지 달성하고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 부풀려진 달러로 기다렸다가 아까 말했지만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에 들어갈 거예요.
달러를 뭉치를 키운 다음에 거기로 들어갈 거예요. 어떤 전략인지 아시겠죠? 이런 거를 잘 지키시면 여러분의 부를 엄청나게 늘릴 수 있습니다. 1, 2, 3번 전략 망하지 않은 전략이고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매일 그냥 아무 공부 안 해도 돼요. 매일 그냥 나스닥 지수 그 인덱스만 확인하면 됩니다. 하나 더 해야 될 게 미국 주식이기 때문에 3번은 미국 주식 아니네요. 미국 주식이기 때문에 환율만 좀 적당히 봐서 환율만 적당한 가격에서 좀 싸게 사 놓는다만 잘 하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전략도 나쁘지 않아요. 이건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어요. 정말 나쁘지 않습니다. 사실 모든 걸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는 없거든요. 네 번째 전략도 약간 스릴이 있죠. 계속 제가 1, 2, 3편 영상에 다 담겨 있는 이겁니다. 늘 계속 말씀드리지만 자기가 정해준 규칙. 난 4% 수익 먹을래. 물론 여기서 5% 잡으셔도 돼요. 5% 잡으셔도 되고 6% 잡으셔도 되는데 5%, 6% 변동까지 기다리려고 하면은 빠지는 것도 감안을 해야 돼요. 근데 제가 목표 수치를 4% 정도 정해 놓으니까 저는 하루 만에도 빠질 수 있어요. 적당히 들어갔다 적당히 빠지는 거예요. 약간 가끔 허무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절대 아직까지는 손실을 안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사람들이 한 4% 넘고 쭉쭉쭉 오르면요 돈이 뒤집힙니다. 이거 내일 또 오르는 거 아니야? 근데 알 수가 없잖아. 내일 장이 딱 열리자마자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짜증나. 이미 왜 짜증낼까요? 내가 정해놓은 규칙을 어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목표치를 낮게 잡으십시오. 그러면 내일 한 달에 여러분들은 1년에 2% 벌 것을 한 달에 4% 수익을 벌 수 있습니다. 그냥 제가 쉽게 1,000만 원을 말씀드릴게요. 1,000만 원을 가지고 있어요. 시드머니를. 그거를 은행에 넣어서 1년 동안 20만 원을 벌 것이냐. 제가 방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네 가지 전략을 써서 한 달에 다 할 수 있다니까요. 500은 환전해가지고 미국 주식으로 하시고 500은 손쉽게 매일매일 우리 돈 이동할 수 있게끔 하시고, 그러면 둘 다 4%를 목표로 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어떻게 될까요? 그냥 1,000만 원으로 할게요. 1,000만 원을 해서 1,000만 원 한 달에 4%니까 한 달에 40만 원씩 곱하기 12개월 하면은 480만 원. 운이 좋아서 좀 더 높은 것도 있겠죠. 그러니까 1년에 은행 예금으로 여러분들 이 규칙만 지키고 욕심 안 내고 욕심 버리시고, 욕심 버리는 대가로 뭘 얻으시죠? 1년에 은행에 그냥 놔두고 20만 원을 이자로 얻을 것인가, 아니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그 규칙에 따라서 1년에 500만 원을 벌 것인가. 20만 원이냐 500만 원이냐. 용돈 이상이죠. 이 정도 목표. 난 부자 되지 않겠다. 근데 이걸 계속 트레이닝 하다 보면은 언젠가 부자가 될 겁니다. 이 굴지가 좀 더 커질 거고, 여러분의 시드머니가 계속 커지잖아요. 근데 시드머니가 커져도 이 규칙을 지키면은, 근데 1억 원을 운영을 한다고 치면은 1억 원이면은 은행에 놔두면은 1년에 200만 원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1년에 1년에 200만 원이고, 그러니까 얼마죠? 갑자기 계산이 안 되네. 예. 그겁니다.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마지막은 제가 억지로 내일의 부라는 책을 좀 작게 만들었습니다. 왜? 아까 너무 컸잖아요. 부를 작게 잡으시면은 여러분은 절대 망하지 않는 투자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들 생각을 진짜 버리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저한테 정말 1년 뒤에 감사하다라는 댓글을 남기실 거예요. 저를 믿으십시오. 정말입니다. 여러분 모두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